여기가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사 마을 라디오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마을콕 임미나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황주원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선생님 추석 연휴 전에 뵙고 지금 뵙는 거니까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그렇게 시간이 빠르네요. 어제 연휴는 본것 같은데.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지만 엄마들의 연휴는 뭐 언제나 생활이죠. 뭐 그냥 연휴가 아니라.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요번에는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모춘 명절 고국 나들이 갔다 왔는데 제가 원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명절 때 고궁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바로 창경궁 옆인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또 이렇게 명절 때 가는 이 고궁 나들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일명 서울 촌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그 담벼락 뒤에 창경궁을 명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행사도 많고 운치도 또 다르더라고요. 명절 때 가는 고궁은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네. 아까 저기 새마을부의 언니들은 임창정 노래 중간에 넣어주셨는데 지금 저기 믹서 만지고 있는 우리 은숙이 언니 저희 노래 한 곡 아무거나 좀 넣어주세요. 저 좋은 임창정 걸로. 노래 좋아해요, 피디님. 임창정 노래도 좋고 최신가요 한 곡 중간에 넣어주세요. 황주원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우람한 목소리들을 좋아해요. 임재범 아저씨 완전 팬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자 지금 우리 황원 PD님 왠지 임재범 노래를 찾고 계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일면 호랑이 가수라 그래서 떴었죠. 한때 네. 나는 네, 우리 빠른 황원 PD님 곳에 임재범 노래를 찾아가지고 넣어주셨네요. 든든합니다. 우리 잠깐 노래 듣는 동안 네. 그 임재범 성격이 좀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방송과 뒷얘기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생님? 그냥 예술의 길은 험하기 때문에 이상한 성격이 늘 병행한다라고만 이해하고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또 모욕 임선생 2가 될지도 모르니까. 네. 네. 예술이 그렇지요. 제가 저기 소사 마을 라디오 하면서 황준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소사본 삼동에서 사랑방 사업단을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만난 김에 황준 선생님 하시는 사랑방 사업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고 소사본 삼동 마을 주민으로 구성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단장 맡아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사랑방 사업단 어떤 사업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사동에 내려온 지 이제 8년이 됐는데, 이 소사동이라는 동네가 되게 독특한 건 도시지만 약간 시골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저는 서울의 한복판 해화동 쪽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 때는 주민이니 마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내 집, 내 학교였지. 네. 근데 소사동에 와서 제가 많이 놀란 건 마을이란 개념이 약간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뭐 마을 축제, 마을 행사. 정말 서울에서 보지도 못했던 풍경들이에요. 서울에 있는데 혹시 참여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어렸나? 뭐 대학로 축제 이랬지. 네. 뭐 도남동 축제 이런 거 없었어요. 소사동 축제 이런 거 없었어요. 뭐 정릉 축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이 소사동이 재밌는 건 각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사동 본 원주민보다도 각도에서 다시 제2의 삶을 계획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약간 마을이라는 이 정서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욕구들이 계셨는데 그것을 같이 소통해야 되는 공간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지금은 작년부터 시 자체에서 마을 만들기, 뭐 마을 동아리 지원 이런 게 많았지만 8년 전만 해도 주민센터나 뭐 도서관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떠한 자기 욕구 해결을 위한 카페를 가입한다든지 네.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소사동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어떤 분명히 공통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원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거기 도우도우 사랑방이라고 네. 공동 육아 개념이 아니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한 가지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책을 위해서 뭐 논술 동아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의 고민을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어르신들은 우리는 그렇게 자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가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옛날 마을에 그 아이들이 노는 풍경대로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게 놀 수 있게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엄마들이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일단 장소를 제공했고 엄마들이 간식비와 회비를 내서 같이 떡볶이도 해 먹고 같이 라면도 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도 누가 얘기하면 고민도 찾고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엄마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그래서 사랑방 이름이 되게 예뻐요. 도우도우 사랑방. 네, 그래서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때 지금은 중일된 남자이고 그 당시는 6년 전이었거든요. 1학년 남자아이가 제주도 방언이래요. 벗들, 친구들 이런 뜻이래요. 도우도우가. 예, 그래서 이제 도도 사랑방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사랑방 사업단은 그리고 두 번째 만든 사업단이 이제 빗자람 사랑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동네에 어느 모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방송이니까 교회 이름도 빼고 근데 거기에 저희 교회 경증 장애 아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도 약간의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지 6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 때부터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본 교인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랑방이죠. 공동체죠. 도저히 더 이상 제가 경증 장애가 중증화되는 모양을 보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매일 1시간씩 10명의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걔를 대신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교회에서 지하에 놀이터랑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위에 그 아이의 어머님도 지능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병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뭐 암이라 그러면 암 이런 식으로 어떤 병을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 병으로 교육을 못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 지능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빗자람 사랑방에서는 그 부모 대행 역할과 그 어머니에게 아이 양육하는 법을 지도하는 일을 모두 10명의 분들이 하고 있고 네, 네. 또 다행히 주로 그 교회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도랑 동행하죠. 그러면 그 가정만을 위한 기도 동력자분들이 한 20명 있어요. 그래서 늘 안정되기를 옆에서는 한 20병의 동력자들은 기도를 해주고 10병의 동력자들은 선생님으로 활동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빗자람이라는 이름도 되게 예쁘지요. 네, 공간을 제공해준 교회도 너무 고맙고 네. 함께 자원 활동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맙네요. 네, 사실은 그 세 번째 공간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잠깐 빗자람 이야기 네. 그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네, 네. 그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이에게 있는 빛을 네. 마을 아줌마들이 같이 자라게 해주자. 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모인 분들도 사랑방이라는 의미처럼 마을의 사랑방 그냥 모여서 옆에 아이를 같이 키우자. 옛날엔 당연히 그러고 살았지요. 그래서 있었던 모임이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빗소리 사랑방이라는 거는 이제 올 여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희 소사동에 참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부천이나 역곡역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동네 중고등학교 엄마들이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부천이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장소도 아니고 역곡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서 중학교를 둘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얘네들이 어디 가서 놀까. 분명히 놀아야죠. 젊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사물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사물을 치고 텃밭을 하나 얻어서 텃밭을 같이 아이들이 경작해서 밭에서 놀고 음악에서 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좀 맞춰가면서 가끔가다 소사동에 있는 마을에 뭐 봉사할 때가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취지는 마을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 수 있게, 마을의 친구들과, 이게 사랑방의 저희의 취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물은 부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여월동, 소사동이 참 위치가 좋아요. 그럼 부천시의 공간에 10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물 배우고 거기 바로 앞에 있는 텃밭에서 애들에게 다들 30cm의 땅을 줘서 정해져 있는 배추 포기수나 물을 줘서 관리하게 하고 흙을 만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은 거기서 놀아요. 그래서 지금 대상은, 근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슨 복지센터 어떤 문화 수업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사랑방 모임이에요. 옛날 시골에 있었던 사랑채 조그만 방에 모여서 놀았던 것처럼. 그래서 보통 한 6명, 7명 선에서 그 마을의 욕구를,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욕구를 마을에서 해결하자는 취지가 사랑방 사업단의 취지예요.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서 안내 역할을 하는 단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의,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인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좀 해결하고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주는, 제가 전직이 사회복지 행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 거기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사랑방 사업단 제가 주목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그래서 요번에 빗소리 사랑방이 요번 10월 11일 날 서울신대 앞에 마을축제에서 공연 봉사활동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학년부터 중2가 같이 무슨 소리를 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대하지는 말고. 지난번에 여기 소사 종합시장 앞에서 우리 마을 축제 했을 때 네, 예. 그때 자원봉사 나왔던 친구들도 다 사랑방 사업단 소속 네, 친구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원했던. 아, 그런데 재밌었대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고 있지만 또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과 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을 주나 봐요, 애들은. 네, 저도 재밌었대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또 그리고 사랑방 사업단은 혹시 뭐 비영리 단체나 이렇게 등록된 단체예요? 아니면 저기는 저희는 동아리처럼 운영하고 그냥 계시는지?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이 사랑방 사업이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 지원이나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마을에서 같은 관심을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건데 하나는 하려고 요번에 그 운영위에서 얘기를 한 게, 빗자람 사랑방은 장애인을 이제 보조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비리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쪽에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공익성이 없으면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빗자람 사랑방은 부천시 장애인 단체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뭐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받으시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지원되면 좋은데 네. 지원보다도 사실 요즘은 정보만 많이 알면은 모든 것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황주원 선생님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24시간 공개적인. 임재범, 우리 아까 들었던 노래에서 네. 뭐라 그랬더라, 임재범 아저씨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위한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제 딸한테 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언제까지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 재밌게 살자. 그럼. 네, 그런 취지로 그냥 사는 거지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네. 네, 하루에 한 편은 꼭 들어봐 봐야 돼요. 그때 네. 저건 들면 큰일 나요, 우리 애들. 예.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도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황주원 선생님 또 임재범 말고 좋아하는 가수. 저는 호랑이 네. 같은 남자를 좋아해서 그 다음은 네, 저희 우리 핏 아나운서님께서 곡 저요? 선정해 주세요. 저는 소녀시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소녀시대 노래 한 곡 뽑아주세요. 네, PD님. 닮았어요, 이민아 기자님. 상큼한 기운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숙이 언니가 믹서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덕분에 노래를 조금 더 길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주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콕에서 또 준비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진동으로 해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나 꼭 저렇게 안 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부천에 그 가족공감 네트워크라는 그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우리마을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 촉진과 양선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의 뭐 이해라든지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마을 미디어로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주민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에 열리는 따복 한마당 그 마을 미디어를 주제로 송내 어울마당에서 저희가 잔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소사 마을 라디오 팀도 부스도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 이제 마을 라디오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녹음하시면서 이렇게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사례 공유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도 17일 날 꼭 송내 어울마당 한번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고경아 본부장님하고 다 오셨는데 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뭐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기 소사 마을 라디오에 시민 미디어 센터도 도와주고 계시고 가재울 라디오 황호한 PD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분들 꼭 초대해서 같이 뭔가 판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황호한 PD님은 방금 고개를 까딱하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듯한, 꼭 두 분 모셔서 저희 이번에 부천에서 처음 열리는 마을 미디어 주제로 열리는 따복 한마당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오실 거죠? 네,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뭘 맛있게 먹어요? 미디어를? 잔치인데 뭔가 있겠죠. 잔치인데 뭔가 있겠죠. 네, 저희가 간식도 준비해달라고 얘기할게요. 네, 들어서 알려드린 겁니다. 광고한 겁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녹음하는 건가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저희 그때는 다음 차 주- 쑥쑥 빠지기를. 네, 다음 주에도 저희 마을톡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을톡의 임미나 황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